저는 52살 정우철입니다. 용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죠. 7개월 전 캄보디아에서 조카를 구출했습니다. 89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캠에 한국인들이 계속 납치를 당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캄보디아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범죄 조직은 거점을 라오스로 옮겼어요.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인질 800명, 중무장 경비 200명. 정부는 발빠르게 외교 채널로 접촉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끝난 작전. 하지만 895명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52살 정우철입니다. 용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7개월 전 캄보디아에서 조카 형욱을 구출하며 89명을 구출해서 나왔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저녁 8시 매장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철 씨죠? 누구십니까? 국정원 해외정보국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부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죠?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30년을 일했던 곳이지만 퇴직자를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형욱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구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개월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밀림, 총성, 피, 공포에 질린 얼굴들의 89명을 구했고 12명의 범죄 조직원을 죽였습니다. 그게 정당방위였다 해도 살인은 살인이었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2살,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늘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국정원 본부 지하 3층 회의실. 남경민 차장과 해외정보국장 최민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우철 씨, 고생 많았습니다. 7개월 전 작전 보고서 읽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최민혁 국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건물 단지 사진이 떴어요. 5개 동의 철조망과 CCTV가 빽빽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출한 89명 기억하시죠? 네. 그중 23명이 다시 납치당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언제입니까? 2주 전입니다. 한국 돌아온 지 석 달 만에요. 취업 사기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요? 라오스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SEG라는 곳이에요. 뻥깽꽁 조직 잔당들이 거기로 도피했습니다. 남 차장이 사진을 넘겼습니다. 건물이 더 크고 경비가 더 많았어요. 이건 요새였습니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추산 800명입니다. 한국인만 350명 넘어요. 뻥깽꽁 조직보다 10배 규모입니다. 800명.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5명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외교 채널로 접촉 중입니다만 라오스 정부가 미온적입니다. 최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SEG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라오스 정부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죠. 뒤에 중국 공안부가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까? 남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 작전입니다. 우철 씨와 옛 동료들이 현지 정보 수집을 해주십시오. 정보 수집만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라오스 정부와 밀약했습니다. 그들은 묵인하고 우리가 시행합니다. 끝나면 라오스 정부의 단속으로 발표하기로 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배치도, 위성사진, 경비 추정치, 모든 게 벙깽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현지 지원은요? 베트남, 푹과 캄보디아 나라가 대기 중입니다. 라오스 현지 정보원 2명도 확보했어요. 무기는 현지 조달입니다. 권총 35정, 소총 29정, 저격총 6정 외 섬광탄과 수류탄 가능합니다. 현직 요원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최 국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30명 투입 가능합니다. 특수부대 출신 위주로 선발했어요. 우철 씨 팀은 정찰과 진입로 확보를 맡아주십시오. 실제 작전은 현직 팀이 수행합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23명 스캠으로 다시 납치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지옥에 갇혔습니다. 제 책임도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은 3일 후 준비 시간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30년 전 이 복도를 매일 걸었습니다. 젊었고 열정적이었죠. 지금은 늙었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왔습니다. 로비에 젊은 요원들이 보였어요. 20대, 30대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희 과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의 서울의 햇살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뜨겁게 분노가 끓어올랐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뿌리까지 뽑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8시 정각이었어요. 또야? 그래. 규모는 800명. 미쳤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작전인지 말이죠. 정보 작전이야. 우린 정찰만 하면 돼. 정찰만. 현직 요원 30명에게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언제? 3일 후.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성이, 승철이, 지성이한테 연락할게. 고맙다. 웃쳐라. 응.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알지?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악은 계속 생겨나니까요. 다음날 우리들 5명은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호성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어요. 형님, 이번엔 진짜 큽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SAG 라오스 북부 보케오 주입니다. 보케오? 메콩강 근처입니다. 국경지대라 도주 루트가 많아요. 태국, 미얀마 국경이 30km 이내죠. 경비는 중무장 200명 추정됩니다. AK-47은 기본이고 RPG도 있다는 정보예요. 승철이 건물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3층짜리 5개 동입니다. 철조망 3중에 CCTV 50대 이상이에요. 발전기 2대에 우물 1개로 완전 요새예요. 지성이 말했습니다. 형님, 5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현직 요원 30명이 교전하고 우린 정찰하고 길만 열어주면 돼. 그래도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은 작전이 어디 있나. 저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23명의 얼굴이 나왔어요. 1개월 전 납치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납치됐어 2주 전에. 호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야. 뿌리를 뽑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수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뿌리까지 뽑자. 놈들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래. 우리는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동선을 그렸어요. 진입 루트 3개, 탈출 루트 5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발전기 위치가 핵심입니다. 승철이 말했습니다. 발전기 2대를 동시에 무력화하면 30초간 암흑이에요. 그 사이 진입해야 합니다. CCTV는 원격 폭파로 처리합니다. 전기 회로에 과부하를 걸면 카메라가 타버려요. 경비 교대 시간은 새벽 1시 30분입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대죠. 우리는 6시간 동안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했어요. 날씨, 지형, 경비 동선, 인질 위치. 0.1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에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 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형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삼촌,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피곤해 보이세요. 좀 그래. 형욱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삼촌, 또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350명.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지옥에 간 사람들이었죠. 분노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반드시 이번엔 끝을 본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 3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스쿼트 300개. 52살의 몸이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매장으로 출근하니 형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삼촌, 커피 드릴까요? 고맙다. 형욱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삼촌. 응, 조심하세요. 꼭 돌아오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돌아온다. 걱정 마. 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우리 둘뿐이잖아. 내가 너 두고 어딜 가겠니? 그날 저녁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준비 잘하고 내일 저녁 7시 인천공항이야. 알았어. 우철아,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해. 규모가 달라. 알아 하지만 해야 할 일이잖아. 그래. 해야 할 일이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평화로웠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차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죠.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모르죠. 저는 그 누군가였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같은 평범한 여행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각오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23명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이번엔 끝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얼굴이 저를 바라봤죠.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짐과 의무감으로 정신을 무장했어요. 반드시 전원 구출과 범죄 조직의 완전한 전멸을. 2025년 10월 18일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7개월 만에 다시 온 동남아였습니다. 푹이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 38살 베트남 여성이었죠. 오빠들 또 오셨네요. 푹 고마워. 준비는 차량, 무기, 통신 장비 다 준비했어요. 우리는 검은색 SUV 2대에 나눠 탔습니다. 푸이 선두 차량을 몰았어요. 호치민 시내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 걸렸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많았고 비가 내렸어요. 창밖으로 밀림이 보였습니다. 짙고 어두웠죠. 오후 9시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푸기 국경 경비대와 짧게 대화했어요. 돈이 오가고 경비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과. 우리는 라오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가 더 험해져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까지 얼마나 남았어? 3시간이요. 밤 12시 골든 트라이앵글 SEG 30k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버려진 고무 농장 창고였어요.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베이스 캠프 전원 장비 확인한다. 우리는 짐을 내렸습니다. 무기 상자, 통신 장비, 야간 투시경, 원격 폭파 장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현직 요원들은 언제 옵니까? 내일 밤이요. 그럼 먼저 정찰하고 지형짐을 확인하고 대조하자. 네. 새벽 2시 저와 수연, 승철은 SEG로 향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어요. 칠흑같이 검은 밀림이 초록빛으로 보였습니다. 조용히 걸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았고 숨소리도 최소화했습니다. 30년 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300m 전방.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삼중이었어요. 그 너머로 5개 동해 건물이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경비 확인.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옥상에 경비 4명씩, 1층 순찰 12명, 고정 초소 8명, 총 42명이 보였어요. CCTV는 승철이 열영상 카메라로 스캔했습니다. 57대 확인했습니다. 사각이 거의 없어요. 발전기는 3번 동 뒤편입니다. 2대 가동 중이에요. 우리는 6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순찰 루트, 차량 출입 시간 모든 걸 기록했어요. 새벽 5시 트럭 2대가 들어왔습니다. 짐칸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30명 정도가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새 인질들이야.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은 꿈을 꾸고 한국을 떠났을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지만 기다린 건 지옥이죠. 사진 찍어. 승철이 망원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작게 났어요. 계속 지켜봤습니다. 경비들이 인질을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경비가 발로 찼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개새끼들. 수연이 욕을 삼켰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저 경비의 목을 당장 비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아야 했습니다. 우철아. 참아. 수연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알아. 하지만 참기 어려웠습니다. 30년을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장면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거였죠. 아침 8시 우리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호성과 지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군용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정보위성의 사진이 전송되었어요. 주간과 야간 사진을 AI가 분석해서 경비들의 위치 이동 루트를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경비 42명 CCTV 57대 발전기, 2대 진입 루트는 3곳 가능합니다. 최적 루트는 동쪽 밀림 방향으로 CCTV 사각이 30m 있어요. AI가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내준 정보와 정찰로 확인된 것과 일치합니다. 발전기 무력화는 원격 폭파로 가능한데 예비 발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비 발전기도 동시에 터뜨려야 합니다. 위치 파악이 필요해요. 승철이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3번 동 뒤편이 주 발전기예요. 예비는 아마 1번 동 지하일 겁니다. 확실해. 80% 확률이며 건물 구조상 그게 맞습니다. 좋아, 오늘 밤 다시 정차한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무기를 분해하고 점검했어요. 탄창을 확인하고 통신 장비를 테스트했습니다. 호성이 저격총을 조립했습니다. K14 2km 사거리였죠. 형님, 이번엔 저격 지점이 애매합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줘. 내가 없으면 우리 절반은 죽어.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다시 SEG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5명 모두 함께였어요. 완벽한 정찰이 필요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밀림을 걸었습니다. 야간 투시경만이 우리의 눈이었습니다. 200m 전방. 저는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엎드렸어요. 경비 2명 순찰 중.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경비 2명이 손전등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20m 거리였어요. 우리를 발견하면 끝이었죠. 숨 참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경비들이 5m 옆을 지나갔어요.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여자애들 봤어? 봤지, 예쁘던데. 나중에 재미 좀 봐야겠어. 그래, 어차피 도망 못 가잖아. 경비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어 분노를 삼켰습니다. 저 개새끼들을 당장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경비들이 멀어졌습니다. 계속 가자.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철조망까지 100m를 기어갔어요. 옷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봐야 했어요. 저는 열영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건물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1번 동부터 5번 동까지. 1번 동 지하의 열원 감지. 예비 발전기다. 맞습니다. 가동대기 상태예요. 좋아. 위치 확보했어. 승철이 3번 동 뒤편을 봤습니다. 주 발전기 2대, 경비 4명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2시간 동안 더 관찰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문 위치, 문 위치, 계단 위치, 화장실 위치까지. 새벽 3시 관찰을 마쳤습니다. 돌아가자.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풀이 따뜻한 쌀국수를 준비해뒀어요. 오빠들 많이 드시고 힘내야죠. 고마워. 우리는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뜨겁고 맛있었어요. 48시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저는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진입 루트는 동쪽 CCTV 사각 30m 구간입니다. 발전기는 3번 동 뒤편과 1번 동 지하 동시 폭파해야 해요. 폭파 타이밍은 새벽 1시 30분.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호성이 저격 지점은 600m 전방 언덕입니다. 시야는 60% 확보 가능해요. 60%면 충분해. 충분합니다. 핵심 지점은 다 커버 가능해요. 조화 탈출 루트는 서쪽 도로가 메인입니다. 차량 30대 대기 예정으로 백업은 남쪽 밀림과 북쪽 강입니다. 인질, 이동은 5개 동에서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건물당 200명씩. 5분 안에 전원 대피시켜야 해요. 5분. 지성이 놀랐습니다. 5분이 넘으면 인질이 위험해질 수 있어. 빨라야 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11시. 검은 전술복을 입은 현장 요원 30명이 도착했습니다. 현직 요원들이었어요. 얼굴이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작전 책임자가 내렸습니다. 김태준 37살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정우철 선배님이시죠? 김태준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소나기가 단단했어요. 선배님, 팀이 정찰 완료하면 저희가 진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태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전원, 집합, 30명이 일렬로 섰습니다. 군기가
바로 섰어요. 작전명 조국 귀환 우리의 목표는 인질 800명 전원 구출입니다. 작전 시간 2시간. 2시간 안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네. 우리는 함께 작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지도 위에 동선을 그렸어요. 빨간색은 진입로, 파란색은 탈출로, 노란색은 경비 위치였습니다. 1팀은 1번 동, 2팀은 2번 동, 이런 식으로 5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각 팀 6명씩이었죠. 선배님 팀은 우리는 외곽 경비 제거와 발전기, 폭발을 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휴식에 들어갔어요. 48시간 후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3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범죄 조직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다음날 우리는 최종 정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에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SEG 정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차량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건물 배치와 경비 위치를 촬영하고 있었죠.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날 밤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진입 지점과 탈출 루트, 그리고 각자의 작전 위치 경비들의 위치를 정확히 했어요. 36시간 후 새벽 1시 30분. 작전 개시입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새벽 12시. 작전 1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검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목에 걸었고 소음기 장착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글락 19 소총은 어깨에 맸어요. HK416 30발 탄창, 섬광탄 2개, 수류탄 1개, 케이블타 10개의 장비였습니다. 김태준이 팀원들을 소집하여 30명이 일렬로 섰어요. 평균 나이 32살, 특수부대 출신 23명과 정보요원 7명이었습니다. 작전명 조국 귀환, 목표는 인질 895명 전원 구출입니다. 작전 시간은 2시간, 2시간 안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네, 적 병력은 200명 추정하지만 대부분 훈련받지 않은 조직원들입니다. AK-47 보유 추정 80정 권총 120정 RPG, 임은 확인됐습니다. 라오스군 지원은요? 외곽 포위 80명 도주 차단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작전 완료하면 진입해서 잔당들을 소탕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자국 작전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제 팀은 정찰 및 진입로 확보를 맡았습니다. 발전기 무력화, 외곽 경비 제거, CCTV 파괴가 임무였어요. 현직 팀은 건물 제압과 인질 확보였습니다. 역할이 명확했죠. 무전기를 점검했습니다. 암호화된 주파수 유효, 거리 3km로 누구도 감청할 수 없었습니다. 콜사인 확인합니다. 나는 그림자 1점, 수연이는 그림자 2점, 호성이는 독수리, 승철이는 여우, 지성이는 곰입니다. 그림자 1 확인, 그림자 2 확인, 독수리 확인, 여우 확인, 곰 확인. 김태준 팀도 콜사인을 불렀습니다. 100호 1부터 100호 30까지 전원 확인됐습니다. GPS 좌표 확인. 북위 20도 26분, 동경 100도 24분. SEG 중심 좌표였습니다. 기상 조건 확인. 기온 28도, 습도 87%, 바람 초속 2m, 구름 낀 하늘, 시정 500m. 야간 작전에 적합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우리는 베이스 캠프를 출발했습니다. 밀림을 걸었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발바닥 앞쪽으로 땅을 디뎠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았고 풀을 헤치는 소리도 최소화했습니다. 30년 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보폭 60cm, 속도 시속 1km. 느렸지만 조용했습니다. 300m를 이동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갔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전은 정확성이 우선이었으니까요. 1시 10분 SEG 300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지정된 대기 지점이었어요. 호성과 현직 저격수 5명이 분리됐습니다. 600m 전방 고지로 올라가야 했어요. 고도차 40m, 경사 15도, 이동 시간 예상 12분이었습니다. 독수리, 이동. 알겠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프로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11분 19분 남았습니다. 김태준이 팀원들에게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1팀은 1번 동, 2팀은 2번 동, 3팀은 3번 동, 4팀은 4번 동, 5팀은 5번 동.
각 팀 6명씩 진입 동시, 제압 동시, 대피 동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질 확보 후 즉시 외부로 이동. 트럭까지 거리 200m 예상 이동 시간 5분. 전원 5분 안에 탑승해야 합니다. 네. 교전, 규칙 저항하는 적은 사살, 항복하는 적은 확보한다. 인질에게 위해를 가하는 적은 즉시 사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1시 15분. 10분 남았습니다. 수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긴장되나? 아니, 익숙해.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1시 20분, 5분 남았습니다. 무전기에서 호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수리, 포지션 확보. 고도 40m 거리 580m 시야 60% 바람 초속 1.8m. 동쪽 수정갑 입력 완료. 대기. 저는 원격 폭파 장치를 꺼냈습니다. 빨간 LED가 깜빡였습니다. 배터리 잔량 95% 신호 강도, 양호 작동 준비 완료됐습니다. 1시 23분, 2분 남았습니다. 김태준이 팀원들에게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전투 태세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30명이 일제히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작은 소리가 연속으로 났어요. 탄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총 15발, 소총 30발, 예비 탄창 6개, 총 210발이었습니다. 저도 권총과 소총 둘 다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손가락을 방아쇠 옆에 뒀습니다. 아직 방아쇠에 올리지 않았어요. 기본, 수칙이었습니다. 1시 25분. 드디어 경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초소에서 경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8명이었습니다. 새 경비 8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48시간 관찰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교대 시간은 약 3분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점이었어요. 구경비는 피곤하고 신경비는 아직 적응 전이었으니까요. 1시 28분. 30초 남았습니다. 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성, 승철도 준비했습니다.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태준이 팀원들에게 최종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어요. 곧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시 29분. 10초 남았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분당 62회. 정상이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30년 경험이 저를 안정시켰죠. 1시 30분 정각. 개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 동 뒤편주 발전기가 폭발했습니다. 소리는 작았어요. 전기회로의 과부하를 건 방식이었습니다. 불꽃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끊겼어요. 0.5초 후 1번 동지하 예비 발전기도 터졌습니다.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건물 5개, 동 전체가 암흑이 됐어요. CCTV 57대 전부 작동 중지됐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정전이다. 뭐야? 갑자기 왜 꺼져? 발전기 확인해. 경비들이 당황해 손전등을 켰어요. 20여 개의 불빛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독수리, 사격 개시. 알겠습니다. 저격이 시작됐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K14 사거리 800m. 정확도 1MOA 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 1번 동 옥상 경비거리 582m. 풍속 보정 완료 머리 명중했습니다. 조용히 쓰러졌어요. 두 번째, 표적. 같은 건물 옥상. 가슴 명중. 즉사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2초 간격으로 사살됐습니다. 1번 동 옥상 경비 4명이 12초 만에 제거됐습니다. 다른 저격수 5명도 동시에 사격했습니다. 2번 동, 3번 동, 4번 동, 5번 동. 각 건물당 4명씩이었습니다. 총 20명의 옥상 경비가 30초 만에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래층 경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외곽 경비 제거 완료 진입 가능. 좋아, 이동한다. 우리는 철조망으로 달렸습니다. 거리 100m. 야간 투시경으로 장애물을 확인하며 이동했습니다. 나무뿌리 돌멩이 움푹 팬 곳 모두 피해서 20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18km였습니다. 3중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승철이 볼트 커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철선이 잘렸습니다. 3분 동안 20개 철선을 잘랐습니다. 사람 하나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겼어요. 철조망 돌파 완료. 김태준 팀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팀 6명이 1번 동으로 향했습니다. 2팀 6명이 2번 동으로 갔어요. 3팀, 4팀, 5팀도 각각 목표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각 팀의 목표에 맞게 사전에 계획한 루트였습니다. 우리는
외곽 경비 제거를 계속했습니다. 1차 목표는 1층 순찰 경비 12명이었습니다. 조용히 뱀처럼 움직였습니다. 건물 벽을 따라 이동했어요. 발소리도 호흡 소리도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경비 2명 발견 10시 방향거리 15m.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소음기 권총을 꺼냈습니다. 수연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작전 신호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없었습니다. 30년 호흡이 맞았으니까요. 동시에 쏘았습니다. 거리 12m. 조준점은 머리 중앙이었습니다. 2명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소리는 거의 안 났습니다. 70데시벨 정도. 일반 대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즉사였어요. 맥박 호흡 없음 깨끗한 사살이었습니다.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번 동역 경비 3명이 황천기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리 20m 손전등을 바닥에 놓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성과 승철과 저 셋이서 처리했습니다. 3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3명이 쓰러졌어요.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고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승철이 발을 껐어요. 1번 동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목재 문이었습니다. 두께 약 4cm 자물쇠는 일반 열쇠식으로 보안 수준이 낮았습니다. 여우, 개방. 승철이 락픽을 꺼냈습니다. L자형 텐션 렌치와 갈고리형 픽이었습니다. 자물쇠에 텐션 렌치를 넣었습니다. 약간의 압력을 가하자 그 상태에서 픽으로 핀을 하나씩 밀어 올렸습니다. 3초 만에 열렸습니다.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경첩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멈춰서 5초 기다렸습니다. 반응이 없어 다시 밀었습니다. 이번엔 아주 천천히 소리가 안 났습니다. 1층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100대가 줄지어 있었고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 중 사람들이 헤드셋을 끼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약 45명이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당황한 거였죠. 조용히 하세요. 구출하러 왔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삭임이었어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을 벌리며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쉬,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시였어요. 정말요? 진짜 구출이에요? 한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합니다. 한 줄로 천천히 밖으로 나가세요. 승철이 사람들을 인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일으켜 세웠어요. 손으로 앞사람 어깨를 잡게 줄을 만들었습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조용히 뛰지 말고 걸으세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5명 한 명씩 천천히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저와 수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질이 더 있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았지만 목재 계단이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10초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계단 끝쪽을 밟았습니다. 무게 중심을 벽 쪽으로 실었어요. 기본 기술이었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약 30m, 폭 1.5m, 양쪽에 방문 열개, 복도 중간에 경비 3명이 서서 손전등을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저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벽을 따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접근했어요. 거리를 좁혔습니다. 15m, 10m, 7m, 5m. 경비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었고 우리는 소리가 없었으니까요. 3m까지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가 머리 뒤통수에 명중하며 썰었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돌아보자 수연이 쏘았어요. 목 옆 경동맥에 맞아 즉사였습니다. 세 번째 경비가 총을 들려고 했습니다. AK-47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2m 앞에서 쏘았습니다. 이마에 맞아 뒤로 쓰러지며 총이 바닥에 금속음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멈춰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래층에서 반응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0초 기다렸습니다. 반응 없었습니다. 2층 복도 확보, 방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 5명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 3명, 여자 2명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구출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구출이에요?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빨리 가야 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같은 방식으로 깨웠습니다. 각 방마다 5명씩 있었어요. 2층 전체에 45명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발이 불편한지 다리를 쩔뚝였습니다. 폭행당한 것이었습니다. 승철이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따라왔습니다. 9명이었습니다. 1번 동 인질 전원이었죠. 밖으로 나가세요. 조심해서. 사람들이 후문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조용히 승철이 외부에서 인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3층에서 불이 켜졌고 누군가 휴대용 발전기를 가동시킨 것이었어요. 침입자다. 침입자다. 경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3층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들켰어. 플랜 B로 간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플랜 B는 강행 돌파로 은밀함을 포기하고 속도로 승부하는 것이었죠. 독수리. 3층 제압. 알겠습니다. 저격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3층 창문으로 보이는 경비 한 명이 가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전원 밖으로 대피. 저는 외쳤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켰으니까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었어요. 빨리, 빨리 나가. 지성이 사람들을 재촉했습니다. 3층에서 경비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AK-47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쇠 당기는 소리였어요. 총성이 터졌습니다. 적다수 발견. 교전 준비. 저와 수연이 계단 아래에서 대기했습니다. 벽 뒤로 엄폐 위치를 잡아 총구만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경비가 계단에 나타났습니다. AK-47을 들고 조준하려 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쏘았습니다. 가슴에 맞았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가웠지만 저는 몸을 숨기고 반격했습니다. 벽 뒤에서 총구만 내밀고 쏘았어요. 두 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머리와 목이었어요. 즉사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이 벽목이었습니다. 좁았어요. 폭이 1m. 그들은 한 명씩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했어요. 3명을 더 쓰러뜨렸습니다. 계단이 시신으로 막혔어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리로드. 저는 1.5초 만에 탄창을 갈았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류탄. 경비 한 명이 계단 위에서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작고 검은 물체였어요. 소련제 F1 수류탄이었습니다. 엎드려. 저는 몸을 날렸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굴렀어요. 수연도 반대편으로 굴렀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웃쳐라. 괜찮아?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옷이 조금 찢어졌고 팔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계속 가자. 경비 2명이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어요. 총알이 떨어진 거였죠. 수연이 첫 번째를 발로 쳤습니다. 경비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저는 두 번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으로 머리를 가격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넘어진 경비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10초 후 움직임이 멈췄어요. 밖으로. 우리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외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고 있었어요. 경비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터졌어요. 1번 동 확보. 인질 9명. 김태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2번 동 확보. 인질 85명. 3번 동 교전 중. 지원 필요. 4번 동 진입. 5번 동 확보. 인질 195명.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 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원 간다. 저는 3번 동으로 달렸습니다. 수연과 지성이 따라왔어요. 거리 100m. 전력 질주했습니다. 3번 동 앞. 김태준, 팀원 4명이 엄폐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총탄이 빗발치고 있었어요. 상황은 경비 15명이 2층에서 저항 중입니다. 인질을 방패로 삼고 있어요. 인질이 몇 명? 약 30명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건물을 봤습니다. 2층 창문으로 경비들이 보였어요. 한 명이 여자를 붙잡고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수류탄 던지면 인질도 다쳐. 알아. 다른 방법이 필요해. 무전기를 켰습니다. 독수리. 2층 창문 타겟 확인 가능? 확인 중 시야 제한적이고 3개 창문만 보입니다. 그럼 그 3개만 처리해. 나머지는 우리가 돌입한다. 알겠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섬광탄 있어? 2개 있습니다. 하나 줘.
팀원이 섬광탄을 건넸습니다. 내가 1층 창문으로 던진다. 폭발 2초 후 돌이 말았지? 알겠습니다. 저는 건물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엄폐하면서 1층 창문에 접근했어요. 거리 10m 경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2층에 있었죠. 창문을 향해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핀을 뽑고 3초 안전 장치를 기다렸다가 던졌어요. 정확히 창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초, 섬광탄, 건물 안이 번쩍였습니다. 엄청난 빛과 폭음이었어요. 180데시벨, 청각을 마비시키는 소리였습니다. 돌입, 우리는 후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섬광탄 효과로 경비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야,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경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총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저는 첫 번째 경비를 쐈습니다. 가슴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수연과 지성도 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연속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저격이 시작됐습니다. 호성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경비 3명이 머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사격이었어요. 나머지 경비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항복한다. 살려주세요. 한 경비가 총을 버렸습니다. 손을 들었고 다른 경비들도 따라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손머리 뒤로 경비 7명이 엎드리며 순순히 따랐어요. 지성이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었습니다. 인질들 괜찮아요?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 1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0명 모두 무사했어요. 3번 동 완전 제압. 인질 30명 확보. 좋아. 4번 동도 확보됐습니다. 전 건물 제압 완료. 인질 집결 시작. 김태준이 외쳤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질들이 철조망 밖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라오스군 트럭 30대가 200m 전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의 전조등을 켜자 주변이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이동 시작. 트럭까지 뛰어.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빨랐고 나이 든 사람은 느렸어요. 우리는 느린 사람들을 부축했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SEG 본부에서 증원 경비들이 오고 있었어요. 라오스 특수부대가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80명이 사방에서 들어왔어요. 도주 차단 완료. 적 병력 포위 중. 사격 시작. 라오스군이 SEG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들이 응사했어요. 본격적인 교전이었습니다. 트럭까지 100m. 사람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한 여자가 넘어졌어요. 저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여자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50m. 거의 다 왔습니다. 트럭 첫 번째 차량의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한 대에 30명씩 빽빽하게 탔습니다. 서로 부축하며 올라갔어요. 저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400명. 더 빨리. 서둘러. 700명.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5살쯤 돼 보였어요. 제 아들입니다. 같이 납치됐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타세요. 남자가 아이를 안고 트럭에 올랐고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850명. 거의 다 됐습니다. 그때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3번 동이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뭐야? 경비들이 건물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개새끼들, 빨리 탑승 완료하세요. 마지막, 사람들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880명, 890명, 895명. 전원 탑승 완료. 출발. 트럭 30대가 일제히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SEG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3번 동뿐 아니라 1번 동, 2번 동도 불이 붙었어요. 경비들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질은 모두 구출했으니까요. 라오스군이 진압하고 있습니다. 경비 53명 투항. 나머지는 도주 시도 중 사살됐습니다. 좋아. 끝났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7분. 작전 시간 1시간 37분. 계획보다 23분 빨랐습니다. 인질 895명, 전원 구출. 경비 47명 사살, 153명 투항. 우리 쪽 인질 포함 부상자 7명으로 하늘이 도왔는지 사망자는 없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트럭은 베트남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2시간 동안 달렸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895명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새벽 5시에 라오스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푸기 경비대의 서류를 보여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미략으로 라오스와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통과. 트럭들이 베트남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로 해낸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오전 8시 베트남 호치민 외곽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잘했어. 너희들이 정말 잘했어.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내일이면 저는 귀국 가능합니다. 다행이네. 선배님도 같이 가시죠? 아니, 우리는 따로 갈 거야. 조용히. 알겠습니다. 우리 5명은 검은색 SUV에 탔습니다. 푹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출발하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895명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출발합시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호치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그림자처럼.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피곤했어요. 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웃쳐라. 수연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완벽하게. 그래, 해냈지. 895명이야. 895명을 살렸어. 저는 웃었습니다. 뿌듯한 웃음이었어요. 호성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죠? 글쎄, 또 생기면 또 가야지. 모두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호치민을 향해, 그리고 그 너머 한국을 향해.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895명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조용히, 이름 없이, 그림자처럼.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월 30일 오후 3시였어요. 여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공항에 기자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어요. 발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여행자처럼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라오스 정부는 자국 특수부대의 완벽한 단속 작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협력 결과라고만 언급했어요. 우리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였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에게 용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라오스 범죄 조직 소탕 작전으로 895명 구출, 범죄 조직원 200명, 체포 47명 사살. 우리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용산의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욱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삼촌. 형욱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힘껏 안았어요. 무사히 오셨네요. 응. 왔어.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하다. 형욱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삼촌,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할 일 했을 뿐이지.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주문 3건, 문의 5건.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남자였어요.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저,
저기요. 네, 저 라오스에서 구출된 사람입니다. 아,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이번 동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구출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분위기를 느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러다 매장 안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새 출발하세요. 네, 꼭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형욱이 다가왔습니다. 삼촌 멋있어요. 멋있긴 할 일 했을 뿐이지.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매장 문을 닫았어요. 형욱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용산 밤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네온사인, 차량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그림자처럼.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웃쳐라. 뉴스 봤어? 뭔데? 라오스 정부가 범죄 조직 간부 42명 기소했대. 중국인 36명, 한국인 6명 포함이래. 그렇구나. 그리고 한국 정부가 라오스에 경찰 훈련 지원하기로 했대. 5년 계획이래. 좋은 일이네. 응. 끝났어. 진짜 끝났어. 그래. 끝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없다는 걸. 악은 계속 생겨나니까요. 새로운 조직, 새로운 수법, 새로운 피해자. 하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지킬 준비가 된 사람들,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움직일 겁니다. 가족과 정의 그리고 조국을 위해.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어요. 매장을 나와 셔터를 내렸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52살, 퇴직한 국정원 요원. 지금은 평범한 컴퓨터 매장 사장.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그림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로웠다고. 그리고 내일도 평화로울 거라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게 제 임무라고. 조용히, 이름 없이, 그림자처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